또 한 번의 강력한 미금리 인상에 기업들은 물론 금융사들마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물론 1금융권도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이 됐던 채권 시장 악재, 이게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라고요? 맞습니다. 유동성 위기,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겉으로는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니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증권사들 PF 부실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반 기업들 자금 조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려왔는데 지금 은행권까지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채 금리가 급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떠보니까 연초 대비에 트리플 A 은행채권의 금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은행채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은행채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는 대출 금리도 상승폭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은행채 AAA 6개월물 금리는 4.45%, 지난해 말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5년물도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역시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가 약 1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채 발행도 자제하기로 했지만 채권 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약 1년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은행채 금리와 맞물려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금리도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은 은행채 6개월물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5년물을 지표로 삼고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81에서 7.49%,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연 7.2에서 7.3%대인데 이달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말에는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30 차주의 경우 3명 중 1명은 대출금리가 지난 6월보다 1%포인트만 더 올라도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부담해야 한다며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가 큰 만큼 금융권에 보다 촘촘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체 국민이 한 20%도 이자를 못 낼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국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화가 더 커질 것이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더 많은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지원 착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달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24%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제 못 갚는 사람들이 또 속출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또 금융권에서 다 감당해야 될 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채권발 악재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금리가 상당히 많이 꾸준히 올랐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출 부실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은행들은 부실 차단을 위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좀 그나마 낫지만 기업 관련 대출은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더 큰 쪽의 리스크를 좀 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줄 막혀서 부도 위기가 높은 기업들의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회사채 발행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행들에 대한 대출도 안 해준다 이러면은 앞으로 좀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가 유동성 늘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지만 기업들이 정작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 어려워지고 있지 또 자신들 자금 조달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준금리 오르면서 부실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부실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기업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의 4분기 대출 행태를 조사해 봤더니 이 설문조사에서 기업 대출은 강화하고 가계 대출은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출 행태 지수란 것이요. 매 분기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묻는 그런 설문조사인데 이 지수가 플러스 값이면은 대출을 좀 풀겠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값이면은 대출을 옥죄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기업 대출은 마이너스가 나왔고 가계 대출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비 올 때 우산이 돼주겠다 이게 은행권 슬로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난번 그 은행채가 대거 발행돼 가지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그런 것도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이고 지금 별로 이렇게 은행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지금 앞으로 기업 대출은 더 깐깐하게 심사하겠다. 대출 거의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도 자신들도 이제 부실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런 기조가 이제 이번 분기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요. 이전 분기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었습니다. 차주별 또 분기별로 대출 행태 지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를 함께 보시죠. 대기업에 대한 대출 행태 지수 2분기에 플러스 3에서 3분기에 마이너스 6으로 떨어졌다가 4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행태 지수 역시 2분기에는 플러스 6이었는데 3분기, 4분기 모두 마이너스 3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와 이 일반 대출 3분기에 주춤하긴 했지만 기업 대출보다는 그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보다 기업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다라는 배경은 뭘까요? 가계 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실해진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부실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실 차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책들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부실 우려 좀 털겠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가계대출 이 정도면은 다시금 열어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거진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요. PF 대출 부실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대출은 당분간은 좀 더 옥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출이 좀 총량 면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게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잔액을 좀 살펴보면요. 1,155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1,065조 원이었는데 올 들어서만 이제 90조 원이 늘어난 셈이죠. 지난해 전체 기업 대출이 89조 원 늘어난 것하고 비교를 하면 3분기 만에 9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5년 연속 5년 평균 기업 대출 잔액 증가액을 살펴봤더니 64조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평균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좀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금리 변화에도 더 취약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변화에 취약하기도 하고 은행들이 그만큼 부실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네, 그리고 이 대출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부실 징후가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경련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 대출 부실률이 얼마나 높은가, 또 부실 이유가 무엇인가 한 4-5가지를 꼽아봤는데 일단은 상환 능력 지표라고 하죠. DSR을 분석해봤더니 국내 기업들의 DSR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7.7%였는데 39.7%로 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SR이 우리가 쓰는 그 DSR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이 소득 대비, 그러니까 벌어들인 금액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예. 이 DSR이 기업 DSR도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출받은 기업 가운데 72.7%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금리가 올라갈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대출받은 기업들이 과연 어떤 기업들인가 좀 살펴봤더니 상당히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우량한 기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업이라든가 뭐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같이 경기 민감 그리고 경기가 변동할 때 상당히 취약한 그런 업종들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율이 은행권 대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이 부실 징후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대출이 부실해지면 물론 은행권도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 제2금융권이 더 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출 영업 사실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 영업을 축소를 해왔고요. 또 이어서 무이자 할부 마케팅도 줄이고 또 이 우량 고객 위주의 영업에만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장슬기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달 초부터 15일간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참여해 무이자 할부와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단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축소하며 곳간을 걸어 잠근 것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여전체 금리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금융캐피탈은 2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무려 7.05%에 신용등급이 AA인 현대카드도 6%가 넘는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나마 대형 금융사의 경우 높은 금리로나마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경우엔 발행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자금 조달 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올 3분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채권 발행이 힘들어진 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국생명의 경우 5년 전 발행한 5억 달러 연구체의 중도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시장 유동성 경색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중도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이어 DB생명도 중도 상환을 내년으로 연기했고 하나생명과 KDB생명도 내년 연구체 중도 상환일이 도래하는데 외화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도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금이 없어서 상환을 못한 게 아니라 재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금리를 더 지급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차후에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유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이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운용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이렇게 제2금융권 상황도 리포트로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신 기자, 최근에 이런 금융시장 상황을 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나 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금융위기 당시에 급격한 금리 인상 있었고요. 또 변동금리 대출 이자 부담 커지면서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금이 돌지 않는 그런 신용경색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예. 말씀처럼 지금의 지금 시장이 그 당시의 시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와 환율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었고요. 또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이 급격히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은 PF 같은 이 부실 우려 대출이 많은 증권사라든가 제2금융사들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신용 경색 현상은 언제까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하고 물어봤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아직은 금융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해 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계속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말이나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2의 금융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 스스로의 유동성 확보 노력과 함께 또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